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한번 느꼈던 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들 있죠. 뭐 1주택 있어도 1주택을 팔아가지고 세금으로 뜯기고 나면 예컨대 지금 양도세가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1주택 갖고 있어. 근데 팔았어. 그러면 예컨대 15억을 받았어. 그럼 양도세를 예컨대 한 3억 정도 내고 나면 또는 2억 정도 내고 나면 12억 되니까 뭐 다른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 바로 옆에 동이나 바로 옆에 호실도 못 사는데 세금 빼고 나면 못 사는데 왜 1주택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하느냐? 1주택만 갖고 있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봤더니 또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간접 경험도 해봤더니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내가 열심히 버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주택이 벌어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엔진이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 엔진은 내 몸이라는 엔진, 내가 열심히 출근해가지고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자영업자들은 사무실에 이제 가게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이 몸으로 일을 하죠. 이 머리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엔진 하나랑 단지 내가 그 집에서 편하게 충전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내 집이지만 그 집이 또 하나의 엔진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열심히 버는 돈은 모으니까 저축이 되니까 그 돈도 내 돈이고 내 집값이 오름으로써 또 그 집이 오르는 그 돈만큼 또 돈이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꼭 갈아타기 아니더라도 내가 예컨대 큰 목돈이 필요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노동으로 벌어서 모아놓은 그 저축액이랑 내가 깔고 앉아 있었던 내 집을 팔아서 발생한 매득금, 이 매득금 두 개를 합쳐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내가 뭐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 목돈에 충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아파트 값이 2017년부터는 약간 폭등을 했죠. 2013년, 4년, 3년부터 슬슬 올라가가지고 4년 오르고 5년 오르고 기준금리 더 내려가니까 6년도 오르다가 7년부터는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때 이제 한창 맨날 로펌에서 법률 사건만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고 세상 물정 모를 때였죠. 그랬는데 우리 이모가 공인중개업을 좀 오래 하셨는데 야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성우야 어떡하냐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감사하게도 해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아파트로 버는 돈은 없었고 그냥 모아놓은 이런 제 열심히 노동소득만 있었죠. 그래서 아파트를 2018년 8월 달에 꼭지에 샀어요. 꼭지에. 2018년 8월 달에 왜 꼭지라고 하냐면 2018년 8월 달에 제가 집을 사니까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때 기준금리가 1.75%로 2018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에서 아파트 값이 하도 오르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 오르니까 딱 1년 동안 2019년 한 8월 9월까지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무이한 서울 아파트값 하락 시기가 1년 동안 왔거든요. 그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때 뭐 사실 그때만 해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까웠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어쨌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약간 주춤하더니 그때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 무역 보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거 했잖아요. 강제징용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의 국가배상 책임을 물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일본 뭐 제철소 이런 거를 압류를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 니네들이 잘못했어. 빨리 얘네들한테 우리나라 국민한테 돈 줘라고 대법원이 판결하니까 일본 애들이 미쳤어? 우리 돈 못 줘.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또는 야 박정희 시대 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 보상금 줘서 다 끝난 거 아니야. 너네들 그걸로 포항제철 지었잖아. 포스코가 바로 그거야. 돈 못 줘라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뭔 소리야. 그거는 그거고 포항제철은 포항제철이고 빨리 돈은 줘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판결 내렸는데 일본 애들이 돈 안 주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자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반도체, 우리나라한테 반도체 수출하는 거 못하겠다라고 으름장 놓으면서 한번 일본이랑 약간 무역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2019년이에요. 그래서 막 문재인 정부에서 막 그 대기업들 모아가지고 막 회의하고 많이 도와줬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내렸다고요. 금리 내려야지 이제 기업 활동이 원활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2019년부터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치기 시작하는데 2020년도 초에 코로나 터지면서 기준금리 떨어지면서 다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가 꼭지에서 사실 샀는데 운인지 뭔지 어쨌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산 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제가 갈아타기에 성공을 했는데 그 아파트 팔 때 보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 한 몇 억 모았겠죠. 그 모아놓은 돈 플러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아파트가 올라줘서 그 아파트가 또 상당히 많이 돈을 나한테 벌어다 준 거예요. 제가 산 아파트 가격보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몇 억을 벌어주고 또 제가 번 돈 합쳐서 저는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아파트가 비싸질 수 있었던 거는 내 아파트를 누군가가 비싸게 사준 거고 비싸게 산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던 돈과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합쳐서 내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가 올랐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저축을 모아놓은 거, 내 아파트 산 사람이 열심히 모아놓은 그 노동력을 저한테 준 거죠. 고맙게도.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아파트 산 사람도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 팔고 자기 모은 돈 합쳐서 내 아파트를 산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 산 사람의 아파트를 누군가 샀잖아요. 그 아파트 산 사람도 내 아파트 산 사람한테 자기가 열심히 모은 돈이랑 자기 아파트 판 돈을 합쳐서 내 아파트 산 사람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은 내 돈이고 내 아파트가 오른 돈은 내 아파트를 사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돈 플러스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이 팔아먹은 원래 자기 아파트,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이 팔아먹은 내 아파트 산 사람의 아파트, 그 사람의 아파트를 사준 사람의 노동력까지 나한테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번 돈도 내 돈, 또 내 아파트를 사준 사람의 노동력 플러스 내 아파트를 사준 사람의 아파트를 사준 사람의 노동력이 열심히 모여서 제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새로 산 아파트, 그 비싼 아파트를 나한테 팔아먹은 사람한테 내 노동력도 주고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의 노동력도 주고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의 아파트를 또 산 사람의 노동력도 주고 해서 그 아파트를 제가 갈아타기 한 아파트를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주택은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엔진이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노동소득과 내 아파트가 벌어들이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아파트가 막 일을 하진 않죠.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려고. 그래서 아파트가 한 채 있다는 거는 나만 일해서 버는 돈뿐만 아니고 여기다 더해서 내 아파트를 장차 사줄 사람의 노동력까지 결국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되는 거거든요. 양도 차익이 결국은 누군가는 일했겠죠. 내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일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꼭 한 채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한 채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엔진이 두 개라는 거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벌고 내 아파트도 열심히 일해서 벌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 한 채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러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걔도 열심히 일하고 그 아파트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장차 사줄 사람도 열심히 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재산을 진짜 한 달에 막 1억씩 벌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다. 그러면 아파트 없이는 아파트도 벌고 개도 버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아파트도 벌고 개도 버는 사람이 계속 아파트 상급지를 사니까 상급지는 나한텐 계속 도망만 가는 거예요. 노동소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엔진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합니다. 내 노동력이라는 엔진과 내 아파트라는 엔진. 근데 이 아파트라는 엔진은 따지고 보면 내 아파트를 사주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파트를 꼭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상급지로 가실 수가 있고, 상급지로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금 다 내면은 남는 거 없잖아요. 천만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떻게 됐어요? 12억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내 아파트가 예컨대 11억이야. 11억에 내가 팔았어.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세금 안 내요. 12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도차익 곱하기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양도차익, 잠깐만, 12억,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요.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판가격.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예컨대 내가 1억에 샀는데 그게 11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이 남잖아요. 그럼 이 10억에다가 곱하기 내가 판 가격 11억 분의 11억 마이너스 12억. 12억은 비과세니까. 그러면 11억 분의 11억 마이너스 12억이 되면 마이너스 11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따라서 양도차익이 10억이어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빵원이에요. 그럼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당신 말대로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도 세금 내고 나면은 오른 게 결국 하나도 없는 거니까 내가 뭐 엔진이 결국은 노동력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엔진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아니냐? 아니에요. 엔진은 양도차익 같은 경우 11억, 12억 이하로 팔면 양도차익이 많아도 소득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건 온전히 그 부동산 판 사람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은 어떻게 해요? 두 개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중간에서 약간 좀 버벅거렸는데 지금 영상 찍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버벅거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꼭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